피부가 푸석해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노화는 이미 우리 몸속에서 시작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지만 노화를 피할 수는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의 젊음을 되찾고 노화 방지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진 식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생각보다 훨씬 쉽게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빨리 늙는 것처럼 보일까요? 노화의 주범 중 하나는 바로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마치 금속이 녹이 슬게 하는 것과 같죠. 전문가들은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하고 세포막을 파괴하며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세포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고 탄력을 잃게 하며 내장 기관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등 전신적인 노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세포 손상은 결국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더해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만성 염증은 몸 곳곳에 숨어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세포 노화를 촉진하며 암,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노화 관련 질병의 씨앗이 된다고 연구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타오르는 작은 불씨들이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은 초기에는 감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신에 영향을 미쳐 결국은 큰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대 생활 방식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환경 오염 등 염증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습관이라고 많은 영양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사 패턴입니다. 가공식품, 설탕이 가득한 음료, 트랜스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은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도넛 한 개나 탄산음료 한 캔은 우리 몸에 엄청난 양의 설탕을 공급하고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지치게 하고 노화를 빠르게 앞당긴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사들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은 결국 노화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장수 연구가이자 노화 방지 전문가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강조하며 식습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특정 영양소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노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몸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식습관 변화를 통해 노화를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많은 영양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세포 손상과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패가 튼튼해야 세포가 안전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세포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등은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기능 보호와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연구 결과들은 보여줍니다. 이들은 콜라겐 파괴를 막고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수 전문가인 댄 뷰트너는 세계 5대 장수촌 중 하나인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고구마와 같은 뿌리채소,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항산화 물질의 중요한 공급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붉은 고기를 적게 먹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장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토착 식물과 해산물, 그리고 콩류를 기반으로 하며 가공식품의 섭취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녹차 속 카테킨, 타크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 역시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건강을 지켜준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다크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은 70% 이상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설탕 함량이 낮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세포해독 작용을 도와 노화 방지에 기여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브로콜리는 또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몸의 활력과 젊음을 불어넣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매일 그리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생물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탱탱함과 주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외부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우리 몸의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효소는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내분비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등과 동물성 단백질 계란, 생선, 살코기, 닭가슴살 등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양사들은 권장합니다. 미국의 유명 영양학자이자 더 플랜의 저자인 조엘 펄먼 박사는 채소와 콩류에서 얻는 식물성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염증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 즉 근감소를 초래하여 체력 저하와 전반적인 노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저장소이자 대사 활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뼈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젊고 활기찬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매 끼니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하고 간식으로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 무가당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한 끼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염증 식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성 염증은 몸속에 조용히 퍼져나가 치매, 관절염, 심장병, 암 등 다양한 노화성 질환을 유발하는 숨겨진 적이라고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마치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붕괴로 이어지는 것처럼 작은 염증이 계속되면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염증은 세포 수준에서 손상을 일으키고 세포 재생을 방해하여 노화를 가속화한다고 생체의학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수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이들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와 올리브유도 오메가-3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붉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항염증 식단의 핵심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즉,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당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은 단순히 살을 찌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이기도 하다고 피부과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설탕을 과잉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당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화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당화는 뇌세포 손상과도 관련이 깊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최신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음료, 심지어 빵이나 요거트 속에도 엄청난 양의 숨겨진 당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어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인공 감미료 역시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혈당 조절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노화방지 의사인 닥터 마크 하이머는 설탕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설탕은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질병과 노화를 유발하는 독이라고 말하며 설탕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 염증 감소, 그리고 비만 예방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고 음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료품을 살 때는 영양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무심코 먹는 간식이나 음료부터 바꿔보는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장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리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어 노화가 가속됩니다. 마치 마른 땅이 갈라지듯이 피부 세포도 수분이 부족하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피부 장벽이 약화되어 외부 자극에 취약해진다고 피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디톡스 효과를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물은 영양소 운반과 체온 조절에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은 권장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신체 활동량이 많거나 더운 날씨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순수한 물 외에 허브티나 보리차 등도 좋은 수분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며 이는 곧 젊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면역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전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신경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해지고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어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은 피부 상태, 기분, 에너지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제 노화 방지 식습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상식을 바로 잡아볼까요? 이 오해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속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이 피부 탄력에 좋으니 콜라겐 영양제를 먹거나 콜라겐이 많은 족발, 닭발 같은 음식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섭취한 콜라겐은 위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 흡수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 콜라겐으로 합성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이용해 콜라겐을 직접 만들어내므로 콜라겐을 섭취하기보다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비타민 C나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피부 건강에 더 중요하다고 피부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두 번째, 저지방 음식이 건강에 좋을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한때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영양학자들은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저지방 음식에는 부족한 맛을 채우기 위해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더 많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숨겨진 설탕은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은 보여줍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은 적당량 섭취하면 오히려 뇌 건강과 세포막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구분하고 가공된 저지방 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의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무지방 요구르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는 굶는 단식이 젊음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굶는 단식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잘못된 단식은 오히려 근육 손실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여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으려 하는데 이는 기초 대사량을 낮추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분비학자들은 우려합니다. 굶는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식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를 통해 얻는 충분한 영양소는 세포 재생과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극단적인 식단 제한보다는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이 훨씬 중요하다고 영양사들은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노화 방지 식습관 루틴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영양학자들은 거창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 식사는 항산화 아침으로 시작해 보세요. 요거트에 블루베리, 견과류, 치아씨드를 넣고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므로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강조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점심 식사는 항염증 점심으로 구성해 보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구이와 다양한 색깔의 채소가 풍부한 샐러드를 곁들이고 올리브유 드레싱을 뿌리면 좋다고 영양사들은 조언합니다. 현미밥이나 통밀 파스타처럼 통곡물을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과 함께 꾸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위주로 준비해 보세요. 두부, 닭가슴살 샐러드 또는 채소 위주의 단백질 쉐이크도 좋다고 건강 전문가들은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숙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최대한 일찍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만약 늦게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수프나 샐러드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루 루틴에 적용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식사 전후로 과일이나 채소를 먼저 섭취하기, 식사 중에 물 충분히 마시기, 간식은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기, 저녁 식사는 가볍게 일찍 마무리하기 등 작은 습관들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한 번에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여러분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식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함이 젊음을 되돌려주는 마법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믿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그 속도는 우리의 습관에서 시작되고 결정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10년 후의 나를 만든다고 영양학자들은 강조합니다.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먹는 대로 변할 것이라고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자 독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현명한 식습관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의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병 없이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식사가 10년 후 여러분의 얼굴과 몸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작은 실천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빛나는 젊음과 활기찬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식습관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신만의 노화 방지 식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께 큰 영감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방지를 위한 더 다양한 방법과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저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